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리딩 파워 완성 12강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의 첫 번째 글은요.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 즉 잘 읽는 방법에 관한 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가지 글을 잘 읽는 방법을 나타내는 글이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line of research suggests 연구의 하나는 제안합니다. that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혹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how often you go over the material. 어떻게 how 자체만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뭐뭐 하는지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보다는 얼마나 뭐뭐 하는지 you go over material. 당신이 학습 자료를 go over 펼쳐보는지 얼마나 더 자주 학습 자료를 살펴보는지는 덜 중요하다. 무엇보다요? 깊이. 오브 과정의 깊이. 당신이 그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의 깊이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게요, 얼마나 자주 보는지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얼마나 자주 보는지보다 학습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깊이, 과정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 thus,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what you read, 당신이 읽는 것을 기억하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have to, 반드시 씨름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with its meaning, 그 글의 의미와 함께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씨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막 물고 뜯고 막 이렇게 힘겹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막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자주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시험으로 보시게 될 내용인데 학교 시험에서 잘 보려면 그냥 여러 번 읽는 것보다도 사실 한 번 읽게 되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 깊이 있게 읽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죠. 그럼 기억에 잘 남으니까요. 그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시려면. 많은 학생들은 아마도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용한다면 적은 시간을 암기, 반복에 사용을 하고 적은 시간을 and more,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어디다 사용하냐면 on actually paying attention to, 집중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을 한다면, 그리고 분석하는 것에, 의미들을 분석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을 한다면 단순 암기에는 적게 사용을 하고 시간을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이득을 더 얻게 될 겁니다. Of their reading assignment, 그들의 읽기 과제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집중을 더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단순 암기, 반복을 하는데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 이런 데 시간을 더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In particular, 특별하게 it is useful, 가주어, 진주어가 나오는데요. 무엇은 유용합니다. To make material personally meaningful,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대요. 학습 자료를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meaningful 쓰는 거고요. 이러한 상태로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가 앞에 붙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개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에서 끝났고 4번에 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학교 교과서를 읽을 때 관련시키려고 하세요. 정보를 to 뭐에 관련시키냐면 당신의 삶이나 당신의 경험에 책에 나온 정보를 연관시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does, in particular, for example, 접속부사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부사를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만약에 당신이 읽는 중이라면 심리학 글, 뭐에 대해서의 심리학 글이냐면 개인적인 특성, of confidence, 자신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심리학적인 글을 당신이 읽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Which person you know, 어떠한 사람을 당신이 아는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나오곤 있습니다만 who are particularly confident, 특정하게 자신감 있는, 그죠? 특별하게 자신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당신이 어떤 사람을 당신이 아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왜 당신이 특정 짓는지,
그 사람을 being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특정 짓는지 왜 저 사람은 자신감이 항상 있지 뭐 그런 식으로 관련을 지어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내 자신의 경험하고 연관을 시켜주면 그게 지금 요런 방식으로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관련을 시키면 더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읽기 과제를 잘 수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글 자체의 의미에 집중을 하세요. 암기가 아니고 의미를 잘 파악하세요 라는 게 나왔었죠. 이 부분 주제문 1번. 그리고 두 번째, 글의 자료를 개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봐라 라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내용 이해도 더 잘 되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그렇죠.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밑에 한글 해석도 보시면서 다음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와 스포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글이죠. 놀이, 스포츠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놀이가 곧 스포츠가 되고 스포츠가 곧 놀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분짓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to name three sports, 세 개의 스포츠의 이름을 대라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most likely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혹은 그녀는 즉 물어봐진 사람들은 will be able to answer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with ease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스포츠요? 뭐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거요. 달리기. 자, 결국 after all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어떠한 타입의 활동들이 are regarded 고려가 되는지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고려가 되는지 뭐래요? 스포츠로서 그리고 여기서 which types of activities가 다 빠진 건데 어떠한 것들이 are not regarded as sports 스포츠로 어떤 것들이 고려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스포츠로 고려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돌 던지기 스포츠예요? 아니면 그냥 놀이예요? 놀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구 이거 놀이예요? 스포츠예요? 스포츠일 수 있죠. 펜싱 이런 거요. 펜싱 아니면 태권도 이런 거 스포츠죠. 그냥 쉽게 알 수 있다고요. 하지만 line drawn between examples of sports, leisure and play 즉 놀이와 여가활동과 운동의 예시 사이에 그려진 선은 그렇죠? 그려진 선은 항상 명백하진 않습니다. 구분을 나누는 거,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죠. 깨끗하다, 그럼 큰일 나요. 명백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더 깊숙이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좀 잘못됐는데, 여기 잘못됐고요. 여기서도 끊기지 않습니다. 주어가 이거예요.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뭐는 비교적 하기에 어렵다. 그쵸? 술부 먼저 보세요. 동사 부위. 뭐뭐 하는 것은 비교적 하기 어렵다. 근데 뭐 하는 것이 하기 어렵냐면 여기하고 연관되어진 이야기인데요. 정의를 내리는 것. 만들기인데 정의를 내리는 것. 뭐의 정의냐면 establish 만드는 명백하고 깔끔한 기준들을 만드는 정의.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기준들을 만드냐면 어떠한 종류의 활동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지 혹은 배제되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놀이 아니면 그 스포츠의 범주 안에 어떠한 활동들이 포함되어져야 되는지 배제되어져야 되는지에 명확하고 깔끔한 기준들을 설립하기 위한 정의를 만드는 것은 뭐 말은 그렇게 어렵게 나왔지만 어떠한 활동들이 스포츠에 포함되고 어떠한 활동들이 놀이에 포함되어지는지 그것을 포함하고 배제하는지에 대한 기준의 정의를 만드는 것은 비교적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주제문이잖아요. 주제문 놀이와 스포츠를 명확히 구분짓는 것이 어렵다고요. 구분짓는 게 어렵다고요. 구분.
Activities that are regarded as play today. 오늘날 놀이로서 고려가 되어지는 활동들은 may gain 얻을 수 있습니다. 지위를요. 스포츠의 지위를 미래에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예시죠? 한때에는 놀이였는데 나중에 스포츠가 된 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한때 플레이 했었습니다. 그냥 하고 놀았습니다. 배드민턴을요. in their backyard. 그 뒤에 뒷마당에서. 과거에는 플레이였다고요. 그 놀이였다고요. 배드민턴이. 하지만 이 활동은 was hardly considered a sport. 그 당시에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 옛날에는 뒷마당에서만 놀이를 했었고 그리고 뭐로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스포츠라고 고려되진 않았습니다. hardly는요 not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중부정어 뭐뭐 거의 뭐뭐 하지 않다 하고요. hard 어려운 딱딱한 열심히 하고 다른 뜻이기 때문에 하들리가 하드로 나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그냥 뒷마당에서 하는 놀이로 여겼다. 스포츠가 아니라. 하지만 1992년에 배드민턴은 has been 1992년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스포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놀이는 스포츠가 되기도 하고요. 여가 활동, 스포츠, 놀이 그 명확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렵다. 서로 막 오버래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인터체인저블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려 접속부사가 와 이런 글이 처음 보네요. 접속부사 4개나 있죠? 그럼 A, B, C, D 각각 들어가 접속부사들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However, on the other hand 바꿔 쓸 수 있고요. in fact는 in fact지만 for example, for instance, however, on the other hand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챙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보시고요. 해석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12번요. 심리적 연습. 마음속으로 한번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내가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좀 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좀 운전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운전하다가 만약에 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런 심리적인 연습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이런 심리적 연습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연습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실제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고 있으면 실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연습한 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심리적 연습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그래요? 사회복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사회복지사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심리적 연습에 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멘탈 리허설이 심리적 연습이에요. 멘탈, 심리, 정신적 리허설 연습해보는 거죠. 이것은 기술입니다. 사용되어지는 전문가에 의해서 in all fields 많은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심리적 연습은 can be beneficial 이득적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연습해 보는 것도 역시 도움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심리적 연습을 해보는 것은 도움적이다라는 말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심리적 연습은 기술인데요. 뭐의 기술이냐면 스스로를 상상해보는, 스스로를 그려보는 것의 연습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사 ing 쓰는 건 당연하죠. 스스로를 그려보는 기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without 뭐 없이 actually being there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 없이 그 상황에서의 스스로를 그려보는 것의 기술이 심리적 기술입니다. 자, 이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더 비교급 한다면 더 비교급이라고요.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욱더 뭐뭐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동사 이게 지금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생략하면 여기도 생략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졌을 때 여기만 생략 가능도 하고요. 이 주어동사 부분이 여기가 나와졌을 때 여기만 생략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더 비교급은 나올 때마다 서술형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술형이 등장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항상 나올 때마다 그 지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로도 연결되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더욱더 생생하게 개인이 상상을 해볼수록 그 스스로를 더 생생하게 자신이 스스로를 상상해 볼수록 근데 뭐 하는 자기 자신이냐면 performing desired behaviors
바라던 원하여진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더욱더 생생하게 생각할수록 더욱더 커다란 이득적인 영향이 옵니다. 이 기술에 on actual performance, 실제 수행에 대해서 이 기술의 더욱더 큰 이득적인 영향이 옵니다. 뭐 하면요? 더욱더 생생하게 자신이 원하여진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생생하게 개인이 생각해 볼수록, 그렇죠? 실제 수행에 그 영향이, 효과가 더 크게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것은 현명한 겁니다. 일꾼들에게. 여기서 일꾼은 아무 일꾼이 아니고 그 사회복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회복지사, 소셜 워커스에게 현명한 겁니다. 사용하기, 멘탈 리허설, 심리적 연습을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시각화해보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요, 워커스 스스로를요, undesirable situation, 바라지 않은 상황 안에서의 그들 스스로를 시각화하기 위해 이 정신 심리적 연습을 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5번에 for example 나오고요. 7번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so, thus, consequently, therefore 이런 접속부사 2개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는 그 스스로를 그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뭐 되어져 있냐면 being locked in home, 집에 갇혀져 있는 중인, 누구와 함께 갇혀져 있냐면 화난 고객. 저기 사회복지를 할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모셔야 되는데 가끔씩 이런 사회복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 왜 더 해줘야지. 아, 저 집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화내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고객들과 함께 그 고객의 집에 갇혀 있는 그 사회복지사 자기 자신을 그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즉 사회복지사가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창문 깨고 탈출하는 게 아니죠. 창문 깨고 탈출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고객이 화를 낼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고 탈출할 수 있는지, 이런 심리적인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보신다면 by mentally taking oneself, by 동사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그래서 한 사람 자신을 가져감으로써 through that circumstance, 그러한 상황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강제적으로 넣어보고 생각해봄으로써, 그리고 상상해봄으로써 what one do, 그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즉 멘탈 연습을 해봄으로써, 심리적 연습을 해봄으로써, 상황을 그려가서 상황을 그림으로써 심리적 연습을 해봄으로써 몸과 마음은 할 확률이 큽니다. 반응할 확률이 큽니다. 적절하게. 그쵸? rather than to freeze, 뭐 하는 것보다, rather than은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얼어버리는 것보다 적절하게 반응할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그 환경이 were to ever occur, 실제로 발생한다면, 여기서 왜 were가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situation이면 지금 3인칭 단수인데 왜 was 안 써요? if요.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는 was 써야 될 때 were 쓰는 거잖아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상황하고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뜻이니까 that were to ever occur 이렇게 쓰고 있네요. 만약에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얼어버리는 것보다 적절하게 반응할 확률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심리적 연습을 잘 해놓고 있다면, consequently 그 결과 그 사회복지사는 더욱더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하도록 그 위험한 상황에 뭐 함으로써요? having practiced, 예전에 연습해 봤음으로, 해봄으로 인해죠. 그러한 반응들을 during the mental rehearsal, 심리적 연습 동안의 반응들을 예전에 연습을 해 보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반응하도록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접속부사 좀 잘 챙기시고 OX 문제 해보시고 해석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인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적절하게 반응해서 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기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다른 방식들, 미국과 일본, 미국은 서양 대표고 일본은 동양 대표입니다. 미국 애기들, 일본 애기들, 미국 엄마가, 일본 엄마가 아이들을 웃게 만들려고 어떤 하는 노력들이 있겠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방식이 다르다. 아이들이 웃게 만드는 방식. 올도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velopment of Smiling and Laughter, 웃음과 활짝 웃음, 한박 웃음의 성장은 비슷하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국가들을 통해서 이런 것의 발전은 비슷하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행동들, 부모님이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 elicit, 그러면 이끌어내다거든요. 웃음을 이끌어내는, 누구로부터요? 아기들로부터.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기들로부터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사용하는 행동들은 다르다. 이 부분이 지금 주제문이에요. 국가별로, 나라별로 아이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르다. 이게 주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엄마들은 크게 의존합니다. 사용합니다. 장난감이나 물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웃음을요. 그들의 아기들로부터 infants, 영유아 아기들이에요. 반면에 whereas, meanwhile, 반면에 일본 엄마들은 포함시킬 확률이 큽니다. 아기들을 사회적 자극에 포함시킬 확률이 큽니다. 사회적 자극 뭔지 모르시겠죠? 많이 만져준다고요. 겨드랑이 간지럼 피고, 발가락 간지럼 피고, 이런 거 하고요. 배에다 대고 그 방구 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다는 겁니다. 일본 엄마들은 차이가 있죠? 미국에서는 장난감 가지고 애야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애가 빵 터지고, 엄마는 이렇게 그 겨드랑이 간지럼 피거나 방구 껴주거나 입방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을 웃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지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두 문화에서, 즉 두 나라에서 엄마들은 equally effective, 둘 다 효율적입니다. in 동사 ing, 뭐뭐함에 있어서 이러한 웃음들을 이끌어냄에 있어서 둘 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 엄마들은 그것을 합니다. 그 웃음을 이끌어내기를 합니다. different ways,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죠? 두 개의 방법은 장난감 사용하는 것 vs, 이건 vs, 이거 대 이거. 그렇죠? 그리고 using touch, 만지는 것을 사용하고 신체 접촉을 사용하고, 그게 이 위에서 나왔었던 사회적 자극인 거죠. 그렇죠? 신체 접촉을 하고 그리고 만져줌으로써 웃도록 만드는, 일본 엄마들이 그렇게 한다 그랬죠. 한국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하죠. 애기 뭐 웃게 만들 때, 빵 터지게 만들 때 막 이렇게 간지럽히고 하죠.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because of different culture based parenting goals.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한 부모님들의 목표 때문에 이런 활동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요,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는요, 엄마들은 둡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증진시키는 것, 자율성, 오토노미, 그리고 인디펜던트 익스플로레이션, 독립적 탕구와 자율성을 증진하는 것에 미국 엄마들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 대상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 애가 탐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사물의 탐구,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만져도 보고요, 이 장난감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율적으로 그런 것도 갖고 놀아보고, 그런 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그러며, 일본 엄마들은 in contrast, 그러면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죠. on contrast, in contrast 똑같은 뜻이고요. 대조적으로 가치를 둡니다. 강화시키는데, promoting, strengthening 또 똑같은 뜻이죠. 강화하는데 일본 엄마들은 뭐를 강화하냐면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요, relationship, and making infant, 아기를 만드는 것. 어떻게 만들어요? extension, 연장으로 만드네요. 연장선 of themselves, 엄마들 스스로의 연장선으로 아기를 만들고 상호 의존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유대감, 이 본드를 강화시키는데 동양 엄마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독립성, 자율성을 기르는 인디펜던스죠. 그것을 기르는데 서양에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 그렇죠? 웃음을 이끌어내는 활동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엄마의 연장선으로 아이를 만든다라는 것이 뭔가요? 응애 애기예요. 엄마는요, 이 아기를 엄마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유대감이 이런 뜻인 거죠. 엄마의 연장선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대감을 중요시한다.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어떤 유대감도 발전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양으로 가면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유대감이 별로 없어요. 되게 없죠.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대신 나한테 도와달라고도 하지 마. 네 문제는 네 문제니까 이러잖아요. 용돈을 주지도 별로 주지도 않고 나중에 용돈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 관계도 되게 뭐 안 좋아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독립하고 나서 부모님을 안 보는 외국인들도 더러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게이지 합니다. 그들은 끕니다. 네, 뭐 그들은 키웁니다. 아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키웁니다.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죠. 되셨죠? 이것도 보면 접속부사가 여기에서 두 개, 여기에서 두 개 접속부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속부사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문이죠.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미국 부모와 일본 부모, 서양 대표, 동양 대표 아이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데 행동의 차이가 있으며 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다. 그쵸? 이 부분들이 다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 부분으로 문제가 나올 때 잘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시험 불안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으신가요? 시험 볼 때 되게 불안하죠? 왜 불안한지 아세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하니까 사기꾼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험 볼 때 불안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험 볼 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하면 시험을 그냥 편하게 보거든요. 연습한 대로 쭉쭉. 근데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기대할 때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죠.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잘 알려진 문제, 시험 불안에 대해서 잘 알려진 문제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보여줍니다.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보여준다. 시험 불안이라는 것은 보여준대요. 뭐가 뭐 할 때 뭐 하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적 자극이 시험 성적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감정적 자극이 시험 성적을 떨어뜨리는지를 하는지를 보여준다. 뭐가요? 시험 불안의 문제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되게 고무가 되어져 있으면, 감정적으로 뭐가 되게 막 가득 차 있으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준다. 안 좋게 영향을 준다. 그게 곧 시험 불안의 문제다. 가끔씩 학생들, 누구 학생들이냐면 스코어 성적을 내는데 안 좋게, 근데 이그잼 시험에서 안 좋게 시험 성적을 내는 학생들은 will 반면에 insist 주장합니다. that 뭐라고? 그들이 material 시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낮은 애들이 주장한다고요. 나 시험 내용 다 아는데. 표면적으로만 아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굉장히 깊숙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대체로 해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요. 시험 내용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내용에 대해서. 그게 시험 내용을 다 아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가끔씩 반면에 시험 내용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ny of them, 대부분의 그들은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구는 찾았습니다. 부정적인 연관성을 뭐와 뭐에? 그 시험하고 연관된 긴장감과 그리고 시험 성적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 볼 때 긴장을 하면 시험 성적도 안 좋아진다라는 연관성이 있음을, 부정적인 연관성이죠. 그게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다. That is, 그것은 즉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at is, 학생들, 무슨 학생들이에요? 높은 시험 긴장감을 보여주는 학생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점수를 낮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당연하죠. 시험 볼 때 긴장하고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시험 긴장은 can interfere with, 방해할 수 있습니다. test taking, 시험 보기를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 보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나타납니다. 아니면 뭐뭐처럼 보입니다.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집중의 방해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요. 시험 불안은 시험 보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 시험 불안감이 집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시험 불안감이 시험을 볼 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많은 테스트 불안감을 가진 학생들은 낭비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보낸다, 시간을 동사 ing 뭐뭐 하는 데에, 그리고 또 동사 ing 뭐뭐 하는 데에, 이 두 가지 하는데 이 불안감을 가진 학생들은 시간을 많이 낭비한대요. 첫 번째 뭐 하냐면 걱정한다.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있는지 잘 못 보고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소에 준비가 많이 되고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팡팡팡팡 잘 맞으면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답이 이거지 이러면서 쭉쭉 해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뭘 걱정하냐면 whether 뭐뭐인지, 다른 이들, 즉 주변에 시험 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 시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내 옆에 앉은 얘도 이 지금 시험 볼 때 불안하지 않나? 뭐 이런 시험에 집중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면서 시험 시간을 낭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there is evidence,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냐면 시험 불안감은 고갈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의 능력을 뭐 할 능력이죠? self control, 스스로를 조절할 능력이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고갈시킨다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컴마 동사인지 증가시키면서 가능성, 무슨 가능성이죠? 안 좋은 시험 성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고갈시킵니다.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내가 내 기분 컨트롤을 하면서 시험을 안정감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없애게 한다라는 거죠. 시험 긴장감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once distracted, 한번 주의를 빼앗기면, 주의를 뺏으면이 아니고 주의를 빼앗기면, 학생이 말이죠. 주의를 빼앗기면, 그러니까 PP로 나오죠. 그러면 시험으로 긴장하는 학생들은 가지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 셀프 조절을요. 뭐 하기 위한 스스로 조절이냐면 to get themselves back on course. 여기서 코스는 길. 근데 무슨 길이냐면 시험을 치르는 도중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그들 스스로를 get back, 다시 되돌리기 위한 조절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번 주의를 빼앗기면 그냥 주의 빼앗긴 채로 쭉 가면서 시험 다 찍고 그러면서 시험 엉망진창되고 그런다라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도 한번 해석을 읽어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접속부사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접속부사가 무려 3개나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 불안감은 뭐 집중력을 방해하고 어떤 식으로 집중을 방해하는지가 나왔죠. 딴 생각을 하게 된다. 한번 딴 생각에 빠지게 되면 다시 제대로 돌아와서 시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마지막, 햇빛에서 커피와 코코아를 재배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 자, 볼게요. 수십 년 전까지 대부분 세계의 커피나 코코아 이런 애들은 were shade grown, 그늘에서 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 under the canopy, canopy는 지붕이거든요. over large forest tree, 밀림의 높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높은 나무들. 그 나무들이 보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나무 잎사귀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밀림에서. 그 밑에는 다 그림자가 지어지게 될 텐데, 그러한 지붕, 이 지붕을 삼아서 그늘에서 길러졌었습니다. 커피하고 코코아 이 열매들이 10년 전에는요. Recently, however,
최근에는 하지만 새로운 품종 오브 보스 크롭스 작물들 커피하고 코코아 얘기를 하겠죠. 이러한 새로운 품종들이 have been developed 최근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달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That can be grown 길러질 수 있는 in full sun 그늘일 필요가 없고 태양 아래서 길러질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커피하고 코코아 나무들이 crowded crowd는 원래 빽빽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빽빽하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those fields 이러한 지역에서 빽빽하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빽빽하게 심어진다라는 것은 장점이 뭐예요? 더 많은 열매들을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보다요? 그늘진 재배 시설보다 당연하죠. 태양 밑에서 지금 길러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늘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 그러면 태양에서 길러지는 이 작물의 수확량이 더 높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햇빛에서 키워졌을 때 장점입니다. 더 많은 양의 나무들을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열매들, 수확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비용도 있습니다. In the new technology,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손해도 있다라는 거죠.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다. 그게 비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태양에서 길러진 나무들은 더 일찍 죽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햇빛 계속 받고 있으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무슨 질병이냐면 common in these fields. 이 농업 분야에서 흔한 질병과 스트레스에 인해서 태양 밑에서 길러지는 나무들이 빨리 죽을 수 있대요. Furthermore, 게다가 추가적으로 과학자들은 찾아냈습니다. 새의 종의 숫자가 줄여질 수 있다고요. 반으로 태양이 꽉 찬 그 재배 시설에서요. 그리고요, 각각의 새의 개체 수가 또 줄어질 수 있다고요. 90%. 새의 개체 수가 왜 줄어들까요? 태양 밑에서 길러지는 재배 시설에서 새들이 태양빛을 쬐고 싶지 않아 하니까 줄어들 수 있겠죠. 그쵸? 그늘진 곳에서는 새들이 그 밑에 가서 쉬고 그러기도 하는데 태양이 쨍쨍한 그런 재배시설이면 새들도 너무 뜨거우니까 그곳에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손해냐? 이게 왜 단점이냐?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에서 길러진 커피하고 코코아는요, 보통 필요로 합니다. 더 적은 살충제들을. 그늘에서 길러질 때는 살충제가 덜 필요하대요. 패스사이즈 살충제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S가 붙은 거 보이시죠? 셀 수 있습니다. 그러면 fuel을 가지고서 쓰는 거기 때문에 fuel 살충제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less는 이 little에서 나오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less는 쓰시면 안 돼요. 셀 수 없을 때 쓰는 게 little, less이기 때문에요. 셀 수 있는 게 개수가 더 적을 때는 fuel을 쓰는 거죠. 더 적은 살충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늘에서 길러질 때는. 왜냐하면 새랑 벌레들이 근데 뭐 하는 새랑 벌레냐면 거주하는 in the forest canopy 그러면은 나무 밀림 뚜껑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뚜껑 여기에서 살고 있는 즉 그늘 안에서 살고 있는 새랑 벌레들인데요. 거주를 하고 있는 얘네들이 먹기 때문에 많은 패스트, 해충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그늘에서 길러질 때에는 새하고 벌레들이 이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살충제가 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이죠 이거. 태양에서 길러졌을 때는 새들의 수가 감소를 합니다. 뜨거우니까 새들이 여기 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살충제를 당연히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살충제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단점, 그리고 이 코코아하고 커피 나무들이 더 빨리 죽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자, 접속부사 3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도 접속부사 문제를 대비를 해주시고요. OX 문제 잘 해주시고 해석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뭐 해석만 제대로 되면 어려운 지문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OX 문제 정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